보세요. 쿨롱의 법칙과 전기장 한번 좀 보세요. 자,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전하량이 Q1이 있고 여기에 전하량이 Q2인 전하가 있다. 그리고 이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이제 R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만약에 두 개가 같은 전기를 띠면 무슨 힘을 받게 되고요? 촉력을 받게 되고 반대 전기인 경우는 인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두 개가 만약에 같은 전기다라고 한다면 얘가 얘를 밀어내는 힘이 있겠죠? F? 그럼 얘도 얘를 어때요? 이렇게 밀어내게 된다 이 말이야. F 작용? 반작용. 자, 그럼 이때 이 힘의 F의 크기는 얼마예요? K의 얼마다? 거리의 제곱은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고배는 어때요? 비례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생긴 모양이 뭐랑 똑같아요? 응?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만유인력 공식하고 어때요? 그 모양과 형태가 어떻습니까? 아주 유사하고 똑같아요. 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럼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얼마가 되나요? G에 얼마가 되는 거야? R 제곱에 라지 곱하기 스몰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것을 이미 배운 적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유인력이라는 것과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차이가 있다면 유독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다? 만유인력은 인력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전기력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 인력과 촉력이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제 구분을 좀 해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만유인력을 다른 말로는 중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몸무게가 얼마니? 그러면 여러분들 몸무게 얼마라고 얘기를 해요? 몇 뉴턴이요? 그래 몇 뉴턴 몇 뉴턴 이렇게 얘기하게 될 텐데 우리가 몸무게가 얼마니 중력을 얼마 받고 있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시합니까? 몇 킬로? mg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건 너 몸무게 얼마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질량만 얘기해도 되죠, 그죠? 보통 야 너 몸무게 얼마야? 그럼 나 60kg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뉴턴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전부 다 누구로부터 힘을 받는 공간에 있어요?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는 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다? 중력 장 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힘을 표시할 때 일일이 야 너 몸무게가 얼마니? 그럼 난 G에 지구와 나 사이의 거리 R 제곱에다가 지구의 질량이다 나의 질량 곱한 값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바보 자식들이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받고 있는 지구의 중력 효과 정도의 값에다가 그걸 우리가 장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 장에다가 우리의 질량만 곱해주면 어때? 몸무게가 쉽게 구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중력 가속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지만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나요? 요거를 중력 장의 세기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이라고 하는 필드입니다. 필드.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는 공간.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지금 중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을 받는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래? 중력장 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나한테도 어때요? 나랑도 어떻습니까? 작용반작용을 받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 나의 중력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나로부터 받는 중력의 효과값에다가 질량만 곱하면은 여러분들은 나한테 받는 중력이 얼마인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알겠나요? 우리가 너 몸무게가 얼마니? 라고 할 때 굳이 9.8이라는 걸 곱하지 않아도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지구의 효과가 얼마? 9.8의 효과를 나타내는 공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질량만 얘기해도 어때? 네 몸무게 얼마구나 이렇게 금방 그 세기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에서도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것을 야 너 전기력을 얼마 받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K의 R제곱에 Q1 곱하기 Q2 이렇게 나타내듯이 뭐 Q1이라는 입자가 힘을 받았다 그러면 Q1에 얼마? 2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는 거야. mg 이것처럼.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이때 2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전기장의 세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어떤 누구로부터 전기력을 받는 공간 안에 있다면은 그 안에서의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전압양만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금방 전기력이 얼마인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중력을 mg 하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바로 이 개념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력이라는 개념과 전기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굳이 혼선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똑같이 동일시하면 돼. 알겠어요? 네. 단지 전기력은 뭐다? 인력과 청력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는 과정에선 주로 중력에 의한 운동 효과를 주로 봤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전기력에 의한 운동 효과만 보게 되고 그 현상적인 것만 보게 될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전기를 받는 전기력이라는 힘을 받는 입자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미 앞에서 배웠던 중력을 받는 입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전기력으로 대체만 해버리면 되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이제 다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K의 R제곱에 Q1 곱하기 Q2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어떤 전하가 전기장 내에서 받는 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mg 하듯이. 예. 자,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니? 그렇다면 단위 전하당 받는 힘의 세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얼마다? 이거는 K의 어떤 R 제곱에 만약에 F라고 하는 값이 K의 R 제곱에 스몰 q 곱하기 라지 q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 스몰 q는 지워지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라지 q.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기장의 세기를 표현한다라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때 여기 보세요. 이때 이 전기장의 세기는 누구의 전기장의 세기? 라지 q의 전기장의 세기다라는 뜻이야. 네. 아시겠죠? 라지 q의 전기장의 세기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좀 봅시다. 전기장의 크기는 공간상의 한 점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는 그 지점에 플러스 전하를 놓았을 때 그 전하가 받는 전기력을 1쿨롱당 받는 전기력을 뭐라고 한다고? 전기장의 세기로 정해요. 됐나요? 또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정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으로 정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력장의 세기는 굳이 방향을 얘기하지 않죠. 네. 중력은 뭐밖에 없어요? 인력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지구를 향하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방향을 얘기 안 하더라도 방향이 어느 쪽이야 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어요. 청력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값을 좀 정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한다? 플러스 입자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정한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꼭 좀 정리해 두세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그림을 좀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라지 Q라고 하는 전하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스몰 Q라고 하는 전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그럼 라지 Q와 스몰 Q 사이의 거리가 이제 R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볼까요? 그럼 여기 봅시다. 그러면 요 스몰 Q라고 하는 애는 누구로부터 힘을 받아요? 라지 Q로부터 힘을 이렇게 받겠죠. F.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스몰 Q는 어디에 있다? 라지 Q에 전기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을 받는 공간이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필드야. 자, 그러니까 스몰 q라고 하는 애는 라지 q로부터 전기력을 받고 있네. 스몰 q는 라지 q의
전기장 안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스몰 q는 누구를? 라지 q를 또한 밀어내게 되겠죠. 그죠? F. 됐나요? 예. 그럼 라지 q는 어디 있습니까? 스몰 q의 전기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나요? 네. 됐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 스몰 q가 있는 곳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스몰 q가 받는 전기장의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왜? 아직. 그렇지. 항상 플러스 입자가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 전기장의 방향은 이쪽이 될 거고 여기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E1 이렇게 얘기합시다. 네. 그럼 이 전기장은 누구의 전기장입니까? 아직. 라지 Q로부터 힘을 받는 공간이니까 라지 Q의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즉 라지 Q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란 말이야. 알겠죠? 야, 스몰 Q에서의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니? 그 얘기는 라지 Q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라지 Q의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니? 이런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알겠죠? 자, 그럼 이건 우리가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스몰 q라고 하는 아이가 F라는 힘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F는 얼마가 됩니까? F는 K의 R 제곱에 스몰 q 곱하기 라지 q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얼마가 돼요? 스몰 q 지워지게 되니까 K의 R 제곱에 라지 q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따라서 라지 q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라는 뜻이야.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러면 라지 q가 있는 곳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오른쪽. 왼쪽이 되죠. 왜? 얘도 플러스 입자죠. 플러스 입자가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고 이때 이 전기장이라는 것은 누구의 전기장입니까? 스몰 q의 전기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얼마? 라지 q라는 아이가 스몰 q로부터 F라는 힘을 받는 공간에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K의 얼마? R 제곱에 스몰 q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네.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와? 어떤 전하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세기는 어떻다? 작아지게 된다. 알겠죠? 어떤 전하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효과가 어떻다는 거야? 작아진다. 즉 지구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은 어때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지구로부터의 중력의 효과는 지구 가까이 있을 때 크지 멀리 있으면 작아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전기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전하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다? 그 전기력의 효과가 작아지게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제 말 아시겠죠? 네, 그래서 표현 방법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봅니다. 그러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항상 플러스 입자가 받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입자가 있다 그러면 이 주변에 플러스 입자를 깔아놓게 된다면 어느 쪽으로 힘을 받게 돼요? 다 나가는 방향으로 밀려나가는 쪽으로 힘을 받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입자가 이렇게 있다면 이 주변에서의 전기장은 항상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네. 왜냐면 어느 지점에 놔도 다 밀려나갈 테니까. 되셨나요? 자,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입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주변에 플러스 입자를 깔아놓게 된다면 다 어떻게 되겠어? 끌려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입자가 있는 곳에서는 전기장이 항상 어떻게 된다?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고 이 먼 쪽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왜냐면 전기장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힘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입자는. 그죠? 그래서 항상 플러스 쪽에서는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쪽으로는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전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전기장 또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잘 좀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QA가 있고요. 자, 여기에 만약에 뭐 그냥 QB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하와 이 전하의 중간 지점을 5점이라고 하면 나오죠. 그럼 이 전하의 왼쪽을 우리가 기억, 이 전하와 이 전하 사이를 니은, 얘와 이 중간 사이를 디귿. 자, 이 전하의 오른쪽을 리을 이렇게 영역을 일단 정해봅시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두 개의 전하가 있다면은 이 두 개의 전하가 주는 영향력이 제로가 되는 점이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나요? 네. 그 힘의 균형을 이뤄서 0이 되는 점이 있을 텐데 그 0이 되는 점을 우리가 찾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QA와 QB가 같은 전기를 띈다라고 봅시다. QA와 QB가 만약에 같은 전기를 띈다라면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얘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다면 전기장은 어느 쪽을 향한다고 했어요? 밖으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네. 물론 뭐 4박 8박으로 다 나갑니다만 옆으로만 일단 표시해 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플러스가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세요. 그럼 얘에 의해서도 어떻습니까? 나가는 쪽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겠죠. 네. 되셨나요?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얘에 의한 전기장과 얘에 의한 전기장이 어때요? 요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서로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럼 전기장이 충돌을 하다 보면 이 가운데 어디선가가 어때? 전기장이 0이 되는 곳이 있을 거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QA라는 것과 만약에 QB가 같은 전기를 띠면서 전하량까지 똑같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0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왜냐면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K의 R 제곱에 뭐가 되는 거야? Q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전하량이 똑같다는 얘기는 모두 똑같아야 되는 거야. 아. 거리도 똑같아야지 전기장의 세기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됐어요? 네. 자, 따라서 어디에서 정 가운데점 5점에서 전기장이 0이 되는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전하와 전하의 중간점에서 전기장이 0이 되었다는 말은 두 개가 같은 전기를 띠고 있으면서 전하량도 어떻다는 거예요? 같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두 번째. 만약에 QA라고 하는 것과 QB라는 것 중에서 만약에 QA가 더 크다 그러면 어디서? 디귿. 요 가운데 중에서도 이거의 세력이 크니까 가운데에서 오른쪽에서 0이 되는 점이 나타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 디귿에서 0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세 번째. 자, 만약에 QA라고 하는 것과 QB라고 하는 것 중에 QB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0이 돼야 되는 거야? 니은에서 0이 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1쿨롱짜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까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만약에 플러스 9쿨롱짜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예. 그러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4m 떨어져 있다면 0이 되는 곳은 어디? 1m 왼쪽에서 자, 1쿨롱으로부터 어디? 1m. 오른쪽으로 얼마? 1m 떨어진 곳이 돼야 되죠? 네. 전하량이 몇 대 몇이에요? 네. 1대 9. 전하량이 9배가 된다면 거리는 몇 배가 되면 되는 거야? 3배. 3배가 되면 제곱해서 같아지는 거죠. 됐나요? 네. 그러니까 1대 몇? 3이요. 3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곳에서 전기장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요. 0.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그럼 전기장이 0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장이 0이 된 점은 이 플러스 1쿨롱짜리와 플러스 9쿨롱짜리의 세력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다면 0이 되는 점의 이쪽은 누구의 영역이란 얘기야?
플러스 1쿨롱짜리 영역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기장의 방향은 어느 쪽? 오른쪽. 오른쪽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누구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9쿨롱짜리의 영역이 되니까 이쪽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플러스 1쿨롱짜리와 플러스 9쿨롱짜리의 세력이 같아졌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만약에 네. QA와 QB가 다른잖아. 반대 전기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가 자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나가는 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하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어때요?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전기장을 형성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요 가운데서는 서로 방향이 같아서 0이 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충돌이 일어나는 건 어디에서? 두 개. 자, 양쪽 사이드에서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QA와 만약에 QB가 같은 양의 전기를 띠고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어디서 0이 되나요? 안 생겨요. 이런 것은 나타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전하량은 똑같지만 거리가 같은 곳이 있을 수가 없잖아.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 전하로부터 거리, 이 전하로부터의 거리, 각각의 거리를 따져봤을 때 같은 곳은 양 사이드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기장이 0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자, 만약에 QA라고 하는 것하고 QB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QA가 더 크다 그러면 어디에서 0이 됩니까? 리을에서 0이 되는 곳이 나타나겠죠? 네. 세 번째. 기억이요. QA와 QB 중에서 QB가 더 크다면 어디에서? 기억이 기억에서 0이 되는 곳이 나타난다. 됐죠? 네. 네,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앞서가지 마. 아 네. 자,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1쿨롱짜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마이너스 9쿨롱짜리가 있다고 봅시다.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1m 떨어져 있다면 0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1킬로부터 왼쪽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이쪽으로 있겠죠? 네. 어디? 대충. 대충? 대충 하지 말고 정확히. 아 정확해요? 그러면 0.1m. 전하량이 몇 대 몇이에요? 1대 1대 9니까 거리가 몇 대 몇? 1대 3이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0이 돼야 돼요? 약간 2분의 1. 0.5m 지점에서 돼야 되죠? 네. 그래야지 1대 3 이렇게 될 테니까.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의 전기장이 쓰니까 얼마다? 영이요.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됐나요? 예. 자, 그럼 전기장이 0이 되는 점을 중심으로 뭐가 바뀐다 그랬어? 전기장의 방향이 바뀐다 그랬죠? 예. 그럼 여긴 누구의 영역이야? 플러스 1. 플러스 1쿨롱짜리 영역이니까 여기서 이 전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알겠어요? 예. 근데 요 0이 되는 점 이쪽에서는 누구의 영역이야? 얘 영역이야.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기장의 방향이 어느 쪽이다? 오른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좋아요. 그래서 항상 전기장이 0이 되는 점을 중심으로 뭐가 바뀐다? 전기장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꼭 좀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네, 꼭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 한번 보세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게 된다면 여기 보세요. 플러스 전하가 있다면 이 주변에다 플러스 입자를 깔았을 때 전부 다 어떻게 힘을 받는다고 그랬어? 나가는 쪽으로. 그래, 그러니까 나가는 쪽으로 어차피 이렇게 힘을 받게 돼 있으니까 플러스 전하 주변에서는 전기력선이 어떻게 그려지게 돼 있어?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그려지게 돼 있는 거죠. 예. 되셨나요? 예. 마이너스 입자가 있는 곳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들어가는 쪽으로 힘을 받을 테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예. 네, 꼭 좀 정리해 주시고 그럼 전기력선이 가진 특징을 한번 보세요. 자, 전기력선의 성질 한번 봅니다. 첫 번째, 항상 양전하에서 수직으로 나와서 음지전하에서 수직으로 들어갑니다. 됐나요? 예. 전기력선의 한 점에서 본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이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우리가 예를 든 걸 놓고서 해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플러스 1쿨롱짜리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9쿨롱짜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기장이 0이 되는 곳은 어디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이쪽에 있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이 얘에 의한 세력과 얘에 의한 세력을 비겼다는 뜻이 알겠어요? 예. 그럼 플러스에서는 나가고 예.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전기력선을 그린다면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예. 네,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그려낼 수가 있는 거야. 예. 되셨어요? 예. 그리고 0이 되는 점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전기력선을 더 확대를 시킨다면 이런 형태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예. 4방, 8방에서 이렇게 9쿨롱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1쿨롱을 향해서 나오게 될 거야.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기역선의 모양만 딱 봐도 여기에서 뭐가 된다? 전기장이 0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어느 한 점을 딱 잡았을 때 야, 여기서 이 전기장의 방향이 어디 방향이야? 그러면 접선 방향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예. 자, 여기서의 전기장의 방향 어느 쪽이야? 접선 방향. 여기서의 전기장의 방향, 접선 방향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밀도에 비례합니다. 즉, 전기력선이 빽빽하게 있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전기장이 세다. 만약에 뜨문뜨문 있으면 전기장이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자, 도중에 끊어져 분리되거나 교차되지 않고요. 전기력선의 개수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자, 만약에 얘가 전하량이 크니까 이 주변에 전기력선이 어때요? 많은 거고 전하량이 작기 때문에 주변에 전기력선이 어때요? 작게 분포하게 된다는 것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래요.